네, 11.6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한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친윤계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둘만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둘이 싸우면 손해는 한동훈 대표라며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그래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좀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앞으로 두 분만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.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고 당원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 혼자만의 기분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. 당원들이 큰 기대를 걸고 대표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. 선출을 해준 거니까 이제는 당원과 국가를 위해서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, 어떻게 앞으로 전국을 운영해야지 잃어버렸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대통령은 이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정치 인생의 마지막 길이고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직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? 그럼 두 분이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? 결국 한동훈 대표가 손해인 거예요. 민주당은 두 사람의 독대 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? 장경태 의원은 일단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미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삼진아웃시켰다고 말했는데요. 간곡한 독대 요청을 너무 외면했다면서 야당인 본인이 봐도 한 대표가 불쌍해서 비판하지 못할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.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삼진아웃을 시킨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삼진아웃이요? 그러니까 이미 세 차례의 패싱을 했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 본인 패싱하지 말라고 하더니 보란듯이 한동훈 대표 배제하고 원내대표단만 초청해서 회식을 하시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이미 삼진아웃을 된 거다 보고요.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배제하니 본인들 친한 사람들하고 뭐 회식할 수 있는 거죠. 뭐 만찬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 나도 저녁 먹을 줄 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참 유치한 과정이죠. 또 불구하고 이렇게 참 만찬 초대까지 안 하는 거 보면 너무 참 좀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? 그 윤석열 대통령,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를 가진다고 해요. 아니 그 전에 했어야죠. 그렇죠.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 얼마나 간곡하게 독대 요청을 했습니까? 근데도 안 부르는 거 보면 참 너무한다 싶습니다. 제가 봐도. 야당인 제가 봐도 너무한데 얼마나 당사자는 그럴까요? 요즘에는 한동훈 대표 비판을 못했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할 정도라서. 과연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론될 것인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. 국회 원로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.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부인에게만 충성하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문제를 지적해도 힘이 부족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글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떠가지고 사실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. 근데 사람에게 충성을 안 하는 대신에 부인에게만 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. 도대체 왜 저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끊임없이 근데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 자신이 모르고 저러는가 내가 이렇게 비호감이라는 걸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 총선이란 큰 선거를 앞두고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화면에도 안 나왔잖아요.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? 반환점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 봄쯤 되면 뭐 이 대통령의 힘도 지금보다 현격하게 떨어질 거예요. 그건 그렇게 돼 있는 건데. 보통 그러죠. 그 용산에 하는 걸 저대로 따라갔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도 끝나니까 한 대표로서야 어쨌든 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세를 좀 얻어야 그게 뒷받침이 되니까.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.